헉 하는 소리와 함께 단단한 손이 불쑥 끼어들어 폭력을 휘두르려던 난자의 멱살을 꽉 움켜주었다. 땅에 누워있던 히르카는 깜짝 놀라 위를 올려다보았다. 풍성한 금발과 그을린 피부를 가진 낯선 남자는 살짝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미소를 지었다. 휴, 이봐 친구, 그렇게 주먹부터 나가는 건 아니지. 갑작스럽게 붙잡힌 폭력배는 획 돌아보며 화난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너는 뭐야? 저 녀석이랑 한패거리야. 금발 남자는 히르칸을 힐끗 내려다보더니 무심하게 어깨를 으쓱였다. 꼭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 땅에 누워있던 히르칸의 눈은 굳어버렸고 얼굴에는 놀라움이 역력했다. 방금 나타난 자를 관찰하며 그의 머릿속에 한 줄기 깨달음이 번뜩였다. 저자는 저 근육 그리고 저 기괴한 패션 센스까지. 화려한 꽃무늬 셔츠 아래 숨겨진 우람한 몸과 금발머리에 꽂힌 선글라스를 그는 착각할 수 없었다. 위에서는 낯선 남자가 여전히 만족스럽고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히르카는 당황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더없이 익숙한 이름이 떠올랐다. 바로 마타도르 쉐브, 전생의 최강 전사. 그런데 왜 그가 여기에? 히르카는 믿을 수 없는 이 현상을 이해하려 애쓰며 이마에 식은땀을 흘렸다. 잠깐만,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히르칸의 혼란스러운 생각을 가로막았다. 불쾌한 쳇 소리와 함께 낯선 자가 마타도르 쉐브 앞에 경멸하듯 침을 뱉었다. 분노로 얼굴이 일그러진 양아치는 위협적인 목소리로 으르렁거렸다. 이봐 친구, 그놈을 모르면 이 일에 끼어들지 않는 게 좋을 거야. 그놈이 먼저 날 때렸어.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도 몰라? 마타도르는 가볍게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다. 상대방의 공격적인 태도에도 그는 완전히 무심한 듯 오히려 약간의 즐거움마저 느끼는 표정이었다. 그는 가볍게 대답했다. 아하, 그렇군. 마타도르 쉐브를 중심으로 붉은 에너지 흐름이 맹렬하게 폭발했다. 그는 태연하게 셔츠 칼라를 고쳐 입으며 오만할 정도로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서 있었다. 무형의 기압이 주위 사람들을 현기증 나게 만들었다. 히르카는 충격으로 한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고 얼굴을 찡그린 채 몇 걸음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다. 동시에 뚱뚱한 깡패도 경악하여 입을 쩍 벌렸고 방금 과시된 무시무시한 힘에 눈을 크게 떴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마타도르 쉐브는 비웃음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그렇다면 그는 낮고 거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방금 내 손바닥을 주먹으로 쳤으니. 그의 눈빛이 갑자기 차갑게 변했고 핏빛 붉은색으로 빛났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고 손가락들이 힘을 주어 뼈가 우두둑거리는 소리를 냈다. 나도 똑같이 해줘야겠지, 안 그래? 위급한 상황을 본 두 깡패는 식은땀을 비오듯 흘렸다. 잠깐만요. 저 사람은 마타도르 쉐브입니다. 그는 레드부스의 길드마스터예요. 30대 최고 길드 중 하나라고요. 그의 명성은 비할 데 없는 힘뿐만 아니라 전투에 대한 열광적인 열정에서 비롯되었다. 그가 바로 마타도르 쉐브였다. 차가운 땀이 관자놀이에 흐르고 뚱보는 극심한 공황 속에서 더듬거렸다. 뭐라고? 왜 그런 자가? 말이 끝나기도 전에 단단한 손이 그의 어깨에 얹혔다. 악의적인 웃음기가 섞인 낮은 목소리가 뒤에서 울렸다. 그래서 자네의 대답은 뭔가? 뚱보는 온몸을 통제할 수 없이 떨었다. 그는 천천히 돌아섰고 그의 귓가에는 마타도르의 태연한 미소가 기다리고 있었다. 마타도르의 시선은 살기를 띠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숨막히는 무형의 압력을 주었다. 뚱보의 얼굴은 종이처럼 새하얗게 질렸고 그의 눈은 공포로 인해 크게 뜨여 텅 비어 있었다. 그는 갑자기 허리를 숙이며 절망적으로 외쳤다.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서둘러 도망쳤다. 마타도르는 쾌활하게 웃음을 터뜨렸고 매우 만족스러워 보였다. 하하하, 우리가 대화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게 되어 기쁘군. 그 광경을 목격한 주변 사람들은 멍하니 서로에게 이해할 수 없다는 듯 속삭였다. 대화로? 마타도르 쉐브는 하이르칸의 어깨를 친근하게 감싸며 환한 미소와 함께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우렁찬 목소리로 야, 괜찮아. 저런 놈들 신경 쓰지 마. 말을 채 끝내기도 전에 마타도르의 커다란 손이 멈칫했다. 하이르칸이 마타도르의 손을 어깨에서 밀어냈다. 응? 마타도르는 놀란 듯 소리쳤고 당황한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봤다. 지금껏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있던 하이르칸은 이제 얼굴을 들었다. 후드 테두리 뒤에 숨겨진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고 단호하고 냉담한 목소리로 이제부터 형은 저를 도와줄 필요 없어요 라고 말했다. 말을 마친 하이르칸은 냉정하게 몸을 돌려 군중 속으로 곧장 걸어 들어갔고 마타도르 쉐브는 손을 허공에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점점 멀어지는 하얀 후드티를 입은 소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마타도르는 당혹감 가득한 응? 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다.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입가에 쓴웃음을 띠고는 중얼거렸다. 이야, 정말 차가운 녀석이군. 그동안 하이르칸은 계속해서 단호한 발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젠장, 그는 속으로 이를 악물며 욕설을 내뱉었다.
그 순간 마타도르의 손이 자신의 어깨에 닿았을 때 하이르카는 엄청난 힘을 느꼈다. 그의 손바닥은 통제할 수 없이 떨렸다. 그는 그의 기세에 완전히 압도당했다. 떨리는 손을 단단한 주먹으로 꽉 쥐며 하이르카는 마음속 깊이 느껴지는 충격을 억누르려 애썼다. 히르칸의 얼굴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고 그는 이를 꽉 깨물며 맹렬한 맹세를 내뱉었다. 다음에 만날 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을 것이다. 복수의 맹세는 여전히 메아리 쳤지만 지금 히르칸은 지하 감옥에 홀로 앉아 있었다. 거칠고 험준한 바위벽이 높이 솟아올라 그의 고독한 모습을 감싸고 있었다. 바위벽에 무작위로 박힌 횃불에서 흔들리는 불빛만이 유일한 광원이었고 그 빛은 고요하고 차가운 공간에 기이하게 춤추는 그림자들을 드리웠다. 소름 끼치는 정적 속에서 히르칸은 끝없는 생각에 잠겨 쓰디쓴 전투를 회상했다. 정말로 우리 사이의 힘의 격차를 느꼈어. 그는 쓰라리게 인정했다. 시로와 쉐부는 비슷한 실력이야. 복수하려면 내가 더 강해져야 해. 황금빛 머리카락과 붉은 눈, 오만한 미소를 지닌 적의 모습이 불현듯 그의 머릿속에 떠올라 증오의 불길을 지폈다. 으드득 이가는 소리가 메마른 소리로 울려 퍼지며 그의 가슴 속에서 끓어오르는 분노와 강철 같은 의지를 드러냈다. 갑자기 대지를 흔드는 포효가 터져나오며 정적을 찢었다. 거대한 호타는 마치 조각된 바위 같은 몸과 분노로 불타는 눈을 번뜩이며 입을 크게 벌린 채 하이칸이 뒤에서 달려들었다. 그러나 즉시 기분 나쁜 푸른 에너지의 물결이 폭발했다. 해골전사는 화살처럼 호탄에게 돌진하여 괴물의 가슴에 치명타를 날렸고 작은 에너지 폭발을 일으켰다. 상대가 반격할 틈도 주지 않고 해골전사는 빙글빙글 돌며 푸른색 죽음의 회오리로 변해 마무리 일격을 날렸다. 호탄은 쓰러졌다. 동시에 푸른색 시스템 알림창이 나타났다. 해골전사가 호타를 처치했습니다. 레벨업! 해골의 눈구멍에서 눈부신 빛이 번쩍이며 방금 완료된 힘의 승급을 알렸다. 전투의 후광이 사라지자 해골전사는 다소 작아진 모습으로 돌아왔다. 해골전사는 나무 지팡이를 든 채 푸른 눈으로 하이칸을 바라보며 마치 칭찬을 기다리는 듯 기대감에 가득 찼다. 그러나 하이칸은 자신의 생각에 잠겨 레벨 10을 달성하는데 3일이 걸리다니 예상보다 오래 걸렸네 라고 중얼거렸다. 주인의 무관심을 느낀 듯 해골전사는 갑자기 풀이 죽었다. 고개를 푹 숙인 채 앙상한 해골 몸 전체에서 실망과 좌절감이 뿜어져 나왔다. 이 갑작스러운 변화를 알아차린 하이칸은 돌아보며 당황과 놀라움이 역력한 눈빛을 보였다. 가상공간의 시스템 메시지가 연이어 나타나 한 시대의 끝을 알렸다. 축하합니다. 레벨 10 달성. 이 훈련 던전에는 더 이상 몬스터가 없습니다. 당신의 초보자 상징이 제거되었습니다. 황금빛 후광 속에서 시스템이 보상을 지급하기 시작하자 히르칸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의 손목을 감싸던 푸른 빛은 점차 익숙한 물체로 응축되었다. 드디어 끝났군. 그는 흥분으로 주먹을 꽉 쥐며 속으로 외쳤다. 워워치가 모습을 드러냈고 하이테크 시계판이 정교하게 빛났다. 히르칸은 그것을 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스탯, 퀘스트, 지도, 인벤토리, 그리고 메시지 기능까지. 이 모든 것이 게임에 미리 설정된 기능들이지. 정말 오랜만에 이 느낌을 다시 받네. 그의 얼굴에 회상에 잠긴 듯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그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명령했다. 상태창. 즉시 푸른색 가상정보창이 나타났다. 레벨 10, 직업 소환술사, 칭호 1, 스탯, 힘 3, 체력 3, 지혜 5, 마나 5. 히르칸은 혀를 찼다. 예상했던 대로 스탯이 초기화되었군. 모든 것이 그의 계획대로 진행되었다. 이어서 새로운 알림창이 뜨며 재촉했다. 잠재력 포인트를 배분해주세요. 포인트 배분창이 나타났고 그는 다시 최고를 향한 길을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 흐르칸의 눈은 가늘게 뜨여 있었고 그의 날카로운 시선은 사색으로 가득했다. 능력치를 분배하는 건 처음이니 정말 신중해야 해. 그가 속으로 생각했다. 통념적으로 소환사는 마법을 최적화하기 위해 만화나 지능을 높이는 데 집중할 것이다. 하지만 흐르칸의 입가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자마자 도전적인 비웃음이 떠올랐다. 모든 능력치는 힘에 투자한다. 말을 마치자마자 황금빛 오라가 맹렬히 솟아올라 그의 온몸을 감쌌다. 순수한 힘이 근육 한 올 한 올에 쏟아져 들어왔고 그 강렬함에 온몸이 팽팽해지는 느낌이었다. 직후 시스템 메시지 창이 나타났다. 힘이 50 증가했습니다. 총 힘 능력치 53. 흐르칸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천천히 주먹을 꽉 쥐었고 솟구치는 물리적인 힘의 흐름을 느꼈다. 그것은 완전히 새롭고 흥분되는 감각이었다.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본 옆에 서 있던 해골전사는 완전히 굳어버렸다. 해골의 푸른 불꽃 눈은 커졌고 주인의 미친 선택에 극도로 경악하여 뼈로 된 턱이 땅에 떨어질 것 같았다. 뼈전사는 웅크리고 앉아 해골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훌쩍거렸다. 그 모습을 본 히르카는 눈살을 찌푸리며 다가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다.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해골의 머리를 손으로 치며 말했다. 나는 소환사가 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거야.
히르카는 설명과 명령이 동시에 담긴 목소리로 낮게 으르렁거렸다. 나는 너를 가르치려 하고 있어. 지금 만화와 지능을 올려도 내 플레이 스타일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아. 반대로 내가 힘을 올린다면 내가 전성기 시절에 익혔던 모든 기술을 너에게 가르쳐 줄 수 있어. 지금 나는 네 성장에 내 목숨을 걸고 있어. 해골 눈구멍 속 빛이 더욱 환하게 빛나는 듯했고 그것은 주인의 말을 조용히 경청했다. 자신의 진지함이 다소 지나쳤다고 생각했는지 히르카는 살짝 얼굴을 붉히고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해골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다. 눈물처럼 반짝이는 푸른빛 한 방울이 해골의 눈구멍에서 천천히 흘러내렸다. 어쨌든 너는 그저 훈련에만 집중하면 돼. 히르카는 한결 편안해진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다. 결국 부족한 스탯을 보충할 다른 방법들도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 후 장면은 아침 햇살 아래 번화한 거리로 바뀌었다. 전면에는 오래된 건축 양식의 거대한 건물이 서 있었고 공격대 협회 피구스성 지부라고 적힌 간판이 선명하게 보였다. 여관의 희미한 불빛 속에서 퀘스트 카드가 유망한 빛을 발하자 히르카는 속으로 외쳤다. 완전히 새로운 퀘스트잖아. 하지만 주변 상황은 엄청난 혼란 그 자체였다. 수많은 플레이어들이 퀘스트 게시판 앞에서 미친 듯이 서로 밀치고 있었다. 비켜! 그거 내 거야! 한 명이 소리쳤다. 다른 이도 지지 않고 맞받아쳤다. 꿈깨! 난 어제부터 기다렸다고. 그 소란 속에서 히르카는 팔짱을 낀 채 무심한 반쪽 미소를 띠고 서서 바라볼 뿐이었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런 수준의 퀘스트는 보통 보잘것없지만 모두 너무 열성적이네. 아마 다들 초보라서 그런가? 시끄러운 인파에서 벗어난 히르카는 눈에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백발의 노인인 퀘스트 부여자의 카운터로 유유히 걸어갔다. 그는 후드를 살짝 내려 날카로운 눈을 드러내며 입을 열었다. 저도 퀘스트를 받고 싶습니다. 목록을 볼 수 있을까요? 노인은 놀란들 고개를 들었다가 히르칸을 한번 훑어본 후 테이블에 놓인 버려진 카드들을 다시 내려다봤다. 그는 팔짱을 끼고 다소 회의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좋아. 하지만 여기 있는 퀘스트들은 전부 꽤 어렵네. 아무도 받으려고 하지 않거든. 자네면 자신 있나? 히르카는 몸을 숙여 외면받던 카드들을 꼼꼼히 살펴보았다. 그는 턱을 괴고 속으로 중얼거렸다. 정말 쓸모없는 것들 뿐이군. 하지만 바로 지금이. 히르카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고 삐죽삐죽 솟은 은발이 살짝 흔들렸다. 그의 손에는 낡아 보이는 퀘스트 카드가 들려있었다. 찾았다. 그는 속으로 생각하며 눈에 득이양양한 빛을 띄었다. 그의 시선은 게시판의 특정 퀘스트,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듯한 퀘스트에 고정되었다. 비마산 근처의 모든 몬스터를 처치하라. 비마산 동굴의 몬스터들을 소탕하는 것이 요구사항이었고 보상은 고작 10골드에 불과했다. 분명 이것은 평범한 저레벨 퀘스트였다. 퀘스트 접수대에서 NPC는 의심 가득한 눈빛으로 히르칸을 돌아보았다. 정말 이 퀘스트를 받으시겠어요? 고작 10골드의 보상이 주어지는 저레벨 퀘스트인데요. 히르칸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짧고 단호하게 네 라고 대답했다. 즉시 그의 앞에 파란색 시스템 창이 나타나 새로운 퀘스트를 수락했습니다 라고 확인해 주었다. 날카롭고 계산적인 미소를 지으며 히르칸은 자신의 계획을 속으로 생각했고 그의 눈빛은 교활하게 빛났다. 레벨 15가 되기 전에 이 지루해 보이는 퀘스트를 완료하기만 하면 전망이라는 이름의 초희귀 칭호를 얻을 수 있다. 그게 뭐가 좋냐고 묻는다면? 히르카는 골똘히 생각했다. 칭호를 얻으면 능력치가 상승한다. 그는 초보 마법사, 늑대들에게 무시당한 자, 견습 연금술사와 같은 평범한 칭호들을 훑어보았다. 그것들은 미미한 이점만을 주었고 만화나 지능 몇 점을 더하는 것은 의미 없었다. 특히 이 전망 있는 칭호는 환상적인 보라색 에너지가 흐릿한 주변에 갑자기 맹렬하게 타올랐다. 그의 눈은 힘이 온몸에 퍼지면서 번쩍 빛났다. 이 칭호는 다른 것들과 달리 네 능력치를 %로 올려준다. 차갑고 야망 가득한 미소가 그의 얼굴에 선명하게 드러났다. 흐리카는 잠재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며 주먹을 꽉 쥐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내가 최강의 캐릭터가 되는 경력의 시작이 될 것이다. 생각에서 벗어나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좋아. 목재바닥에 단호한 발걸음 소리가 울려 퍼졌고 결정이 내려졌음을 알렸다. 이제 흐리카는 도시 거리의 찬란한 햇빛 아래 서 있었다. 그는 자신감 있고 준비된 표정으로 주위를 둘러보며 선언했다. 장비부터 시작하자. 그 후 장면은 멀리 떨어진 곳 비마산맥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험준한 산악지대로 바뀌었다. 시간의 침식으로 거대하게 깎인 돌기둥들이 맑은 하늘로 곧게 솟아올라 앞으로 다가올 도전적인 모험을 예고하고 있었다. 하지만 히르칸의 얼굴은 어두워졌고 그의 눈에는 극심한 분노가 터져나왔다. 그는 잔디밭 한가운데 굳게 서서 자신의 우스꽝스러운 복장, 화려한 광대옷과 길고 축 늘어진 토끼귀가 달린 분홍색 후드모자의 기이한 조합을 내려다보며 온몸을 떨었다. 심지어 그가 신은 신발조차 괴상한 발톱 모양이었다. 그는 햇빛이 두꺼운 나뭇잎 사이로 간신히 스며드는 음침한 숲으로 터벅터벅 들어갔다.
깍깍 하는 까마귀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고 까마귀들은 그의 머리 위를 맴돌다가 뻔뻔하게도 그의 어깨에 앉아 이 비참한 모습을 비웃는 듯했다. 결국 굴욕을 더는 참을 수 없었다. 침묵하며 분노로 가득 찬 외침이 그의 마음속에서 폭발했다. 젠장! 이 비참함의 이유가 생생하게 떠올랐다. 그는 괜찮은 가죽 갑옷을 사려 했던 순간을 기억했다. 하지만 시스템 창에는 차갑게 돈 부족이라고 표시되어 있었다. 히르카는 씁쓸하게 생각했다. 해골에게 장비를 사주고 나니 돈이 없어져서 결국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걸 아무거나 사야만 했어. 잠시의 좌절 후 그의 안에 다시 결의의 불꽃이 타올랐다. 히르카는 어리석은 토끼귀가 머리 위에서 덜렁거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다. 그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다. 좋아, 일단 빨리 임무를 완수해서 새 장비를 얻으면 돼. 가능한 한 빨리 이 일을 처리하겠어! 히르칸의 목소리가 빽빽한 숲속에서 단호하게 울려 퍼졌다. 그는 화살처럼 돌진했고 기이한 복장을 한 그의 몸은 빽빽한 나무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다. 그의 속도는 주변 풍경을 흐릿하게 만들었고 오직 멀리 뻗은 오솔길만이 남아있었다.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이상한 침묵이 공간을 감쌌다. 그의 시선은 아직 마르지 않은 핏자국이 얼룩덜룩하게 퍼져 있는 땅바닥에 멈췄다. 덤불 속에서 피투성이의 손 하나가 고통에 떨며 경련하듯 뻗어나왔다. 진흙 속에 쓰러진 중상을 입은 남자는 넋이 나간 눈을 들어 올렸고 숨을 헐떡였다. 그는 절망적으로 간신히 말했다. 살려줘, 제발. 바로 그때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킬킬거리는 웃음소리가 덤불의 어둠 속에서 울려 퍼지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세 명의 그림자가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고 각자의 입가에는 잔인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들의 눈은 희생자의 고통과 절망을 지켜보며 병적인 쾌감을 드러냈다.